자, 문제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세계화를 국정 목표로 삼은 나라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뭡니까? 반세계화의 선봉이 되고 있는 거죠. 프렌드 쇼링의 선봉대장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자, 7월 12일 날 일본을 거쳐서 13일 날 인도네시아에 갔어요. G20 그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 누가? 제니 옐런이. 그리고 19일 어제 한국에 왔죠. 그리고 뭐냐면은 윤석열과 대통령과 미팅을 했죠. 사실상 사후 통보를 하라는 거죠. 지난 5월 달에 바이든과 윤석열 간의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행안을 통보하러 온 거죠. 통보하러 온 거예요. 그 여기서 간 게 제니 옐런이 하러 다니는 건 뭡니까? 하러 다니는 건 뭐냐면 야 소련이 러시아가 나쁜 놈이야. 쟤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쟤를 이 제재를 하는데 같이 힘 좀 보태줘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러시아 석유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가격 상한제 이걸 좀 협조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떠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떠들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여기 다니면서 미국이 얘기하는 논리를 보게 되면 트럼프하고 똑같습니다. 트럼프하고 똑같아. 트럼프하고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트럼프를 비난하고 했는데 대외적인 정책은요 트럼프가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이요. 똑같이 하고 있어.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의 헤게모니를 그러니까 하는 거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예? 미국의 헤게모니를 하는 거. 그래서 뭐냐면은 이 LG가 배터리 공장을 지금 애리조나주의 킨크릭에다가 14억 달러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지을 계획을 하니까는 LG 운영에 가서 제일 먼저 가서 연설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우리가 한국이 같이 그러니까 우리 쪽에 서가지고 중국을 우리가 공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헤게모니를 그러니까 지금 위협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되는 근거가 뭐냐? 무역이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 이거야. 불공정한 무역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지적재산권 침해. 또 하나가 뭐냐? 중국은 뭐냐면 국가 주도, 정부 주도로 그러니까는 이 경제 개발을 하고 앉았다 이거야. 그런데 지적재산권 침해는요, 이 규정까지 바꿔가지고, 법까지 바꿔가지고, 트럼프 때 하도 요구해가지고, 중국이 그까지 바꾸고 그랬었어요. 그걸 뭐 인정을 한다고요. 근데, 정부 주도로 그러니까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이게 그러니까 불공정하다고 한다면은 WTO에다가 이거를 그러니까 제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면요. WTO에 만든 게 바로 그것 때문에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그러니까는 일본이 무역 보복을 했을 때 WTO에 제소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WTO라는데 거기에 그 제소할 수 있는 그 장치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안 하고 그냥 미국이 그냥 중국은 불공정 무역을 하는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공정하게 무역을 함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거야.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중국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악마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에 같이 힘을 모으자 하는 거예요. 같이 힘을 모으자 이거예요. 그럼 중국이 그랬을 때, 이제 그러니까 중국을 자극해가지고 중국이 보복을 했을 때, 미국은 피해 안 보게, 미국에다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공장 짓고 LG화학도 공장 짓고 TSMC도 공장 짓게 하고 그러면 미국은 덜 피해볼 게 아닙니까? 그 대신 뭐냐면은 한국은 삼성전자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가지고 혜택 보는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하지 못하게. 도대체 한국은 그러면 얻는 게 뭐예요? 한국은 얻는 게 뭐냐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갈 때 삼성전자 한미 정상회담 끝났을 때 바이든하고 윤석열하고 삼성전자하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잠 못 잘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게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 프렌드 쇼어링을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프렌드 쇼어링을요. 예? 그러니까 믿을만한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끼리 뭉쳐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그러니까는 이거를 배제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쟤네들 그러니까 왕따시키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예 그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미치고 팔딱지 속으로 미치고 팔딱지겠다고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때도 이미 한 거예요. 트럼프 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불공정 무역 관행이 만연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2018년 3월 4일 14일 날
뭡니까? 트럼프가 트위터 계정에서 한 얘기예요. You cannot keep a blind eye to the rampant unfair trade practices against our country. 이랬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이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그러니까 이게 만연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눈 감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눈 감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무역 보복을 한 겁니까? 보복 관세 매기고 막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직접생산권 침해는 이거는 그러니까 관철시켰었어요. 근데 뭐냐면 국가주도 경제 모델이 이게 그러니까는 경제 발전 방식이 그러니까는 경제 발전 방식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소위 말해서 이게 그러니까는 이걸 굳이 해석한다면 이거죠. 정부가 그러니까는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에 대해서 뭐 돈을 지원해주고 금융도 지원해주고 세금 혜택도 주고 이런다 이거죠. 이건 나라들마다 정도 차이가 있지만요.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저겁니다. 근데 이게 설사 만약에 불공정하다고 본다면은 WTO에다 제소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거요. WTO 그래서 만들어 놓고 WTO는 완전 무시하고 바이든조차도 트럼프가 그러니까는 미국 제일주로 해가지고 그냥 다자주의를 부정했다고 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더니만은 대통령 선거할 때는 지가 대통령 되고 나서 똑같이 트럼프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단지 뭐냐면 트럼프는 혼자서 했어. 혼자서 1대1로. 근데 바이든은 뭐냐면은 이게 1대1로 하니까 미국의 혼자인 가지고 이게 역부족이라는 게 이제 인식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제는 패거리를 좀 만들겠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을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인 겁니다. 프렌드 쇼어링 하는 것이요. 그 경제 블록을 지금 이제 이거 분야를 가속하려는데 결국 뭡니까요? 아시아에 있어서는 뭐냐면 군사 안보적으로 쿼드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일 군사안보동맹. 그리고 뭐냐면, 쿼드하고 한미일 군사협력, 군사동맹이죠. 내용적으로요. 그렇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경제적인 안보는 바로 뭐냐면은,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하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요? 인도태평양 협력 경제 프레임워크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치포동맹. 그리고 또 뭐예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 MSP가 뭐예요? 미네랄 시큐리티스 파트너십.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여기에 한국은 다 참여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그러니까는 불안한 중국이 그러니까 이 히토류 전 세계 생산량에서 이 히토류가 이제 반도체 스마트폰에 이제 이게 핵심 원료들인데 이걸 그러니까 전 세계 생산량의 60% 차지한단 말이에요. 예? 중국은 이게 권위주의 국가다 보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뭐 환경이 파괴되든 말든 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이나 호주도 이게 많다 이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걸 개발을 안 하거나 못하거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뭐냐면 호주의 히토류 업체를 그러니까는 미국에다가 이 가공 시설을 그러니까는 공장을 짓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 중국이 보복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들이 피해 볼 수 있는 거를 장치를 다 마련하고 앉아 있는 거야. 마련하고 있는. 그러기 위해서 동맹을 만드는 거야 지금요. 동맹을 만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 전쟁의 수입원이 되고 있는 러시아 석유 달러를 이거를 그러니까 제한시키기 위해서 돈을 못 벌게 하기 위해서 유가 상한제 이거 참여하라니까 네 참여하겠습니다 또 그랬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요. 이건 여러분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가 상한제를 미국이 제한했을 때 여기에 가장 그러니까 피해보는 게 유럽이다 보니까 유럽연합에다가 이 방안을 만들도록 이걸 했어요. 유럽연합이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유럽연합의 관료들이 미치고 팔다 뛰겠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이거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유가 상한제 도입하는 거. 이런 식으로 반응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 둘째치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되려면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전 세계 국가들이 동참. 특히 누가 동참을 해야 돼요? 러시아 석유를 수입해다 썼던 나라들. 그들이 동참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석유를 그동안에 사서 썼던 대표적인 나라가 누굽니까? 중국하고 인도잖아요. 근데 중국과 인도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냉담해요. 왜 냉담합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러시아를 그러니까 지원을 했던 나라인데, 중국은 뭐냐면은 어떤 입장인지 아세요? 옐런이 그러니까는, 옐런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통화를 하니까 뭐냐면, 중국에서 반응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야,
엉뚱한 소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겠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맨 밑에 나오죠. 평화를 위한 그러니까는, 대화를 그러니까 더 촉진시키도록 좀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근본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자, 야, 육가상한제 중국 리더들도 좀 참여해. 그러니까는, 동문서답하듯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예? 미국의 그러니까 이 부수상, 류허가, 예?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죠. 그다음에 인도는 어떠냐면은, 인도는 기본적으로 미국이든 러시아든 어느 한쪽에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러면서 뭐냐면은, 육가상한제도 마찬가지로 참여하지 않겠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중동이 몰래 석유 수입해다가 그거 가지고, 자기들도 팔아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들 석유는 그러니까, 생산을 덜 하고. 근데 중동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뭐 생각이 없고. 브라질도 샀는데, 브라질도 반응이 없고. 심지어 이번에 그러니까는, 아시아에 방문했는데, 아시아에 지금 G20 정상회담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잖아요. 올가을에. 예? 근데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러시아에 대한 유가상한제는 세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옐런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유럽 국가들, 예? 지금 나토 회원 국가들하고 한국, 일본 정도만 이 유가상한제 참여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오히려 이들 나라들은 그동안 러시아 석유를 수입을 안 했던 나라인데, 오히려 석유를 그러니까 그나마 소비를 해줄 게 아닙니까? 거기다가 러시아가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러시아가 생산량을 그러니까 줄이게 되면은 이게 또 어떤 충격이 올지. 그런 점에서 유가상한제를 여기를 그러니까 한국이 그냥 덜썩 참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러시아의 무역 적자가 계속 우리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예? 러시아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고요. 러시아가 우리의 무슨 뭐 적성 국가입니까? 예? 미국이 헤게모니에는 러시아가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국가지만은 러시아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적대관계 국가냐고요. 적대관계냐고요. 예? 적대관계냐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러시아를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우리 국익을 그러니까 이렇게 손상시켜야 되냐고요. 예?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니까는 지금 이 환율이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니까는 뭐 합니까? 한미통화소파에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미통화소파 가지고 이게 해결돼요?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 안 하면요? 근본 원인은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역수지 적자의 근본 원인은 뭐예요? 지금 패권 충돌이잖아요. 예? 경제 블록이 파편화되는 거잖아요. 분열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왜 우리가 앞장서가지고 이걸 하고 앉아있냐고요. 네? 앞장서가 앉아있냐고요. 그렇죠? 이 사우디에서도 이게 될 수가 없었던 게 뭐냐면요. 석유 시장을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이건 상식적으로 금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우디에 가서 석유 증산을 많은 사람들은 반영시키고 올 줄 알았죠. 바이든이 심지어 가서 방문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따 시키겠다고 했던 사람 가서 인정해 줄 정도인데 그러면 석유 증산은 얻어오겠지. 다들 이렇게 생각했을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너무 석유 시장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야. 왜 그러냐면요. 자, 오페크에서 지금 뭐냐면은 이 석유를 가는 것은 오페크하고 오페크 플러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오페크 회원 국가들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증산할 거냐 감산할 거냐 이런 걸 결정하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서 뭐냐면 합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합의를 해가지고요. 일종의 오페크라는 건 뭐냐면요. 나쁜 의미에서 보면 담합입니다. 담합. 기업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는 서로가 출혈 경쟁하지 말고 서로가 그러니까는 우리 똑같이 그러니까는 똑같은 행보를 똑같이 해가지고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자. 이런 거 갈 때 하는 거거든요. 오페크도 그런 거야 사실은요. 그런데 사우디 장관이 뭐라고 했겠습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증산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내가 증산을 하게 되면은 이 오페크에서 합의한 거를 내가 깨트려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도 마, 끊어지도 말아라. 예? 이거는 그러니까 합의된 결정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한 거야.
예?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러니까 사우디 왜 갔어?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은 바이든이 추구하는 이 공급망 동맹, 프렌드 쇼어링은 제가 볼 때 실패작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럼 실패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똑같은 후폭풍만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수 있는데 그 후폭풍은 뭐예요? 인플레이션 증가, 수출 둔화, 일자리 성장 둔화, 무역 수지 악화, 뭐 이런 것들이죠, 뭐. 근데 여기에 우리는 괜히 앞에 섰다가 우리가 다 뒤집어 쓰는 거죠. 찍히는 거지. 소위 말해서 누구한테? 중국, 러시아한테 우리가 찍히는 거죠, 뭘. 왜 우리가 그들한테 그러니까는 그들하고 우리가 대립각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고요. 미국이 시킨다고 이걸 다 하냐고요.